직업이란 뭘까요? 사전을 펼쳐보면 이런 말로 풀이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생계 유지와 지속성일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생계 유지는 대기업 입사를 통한 고액 연봉 확보라는 말로, 지속성은 고시와 시험을 통한 공무원 되기라는 말로 각각 치환되고 있습니다. 직업을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상상력은 고소득과 철밥통의 두 갈래 길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나마 늙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상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마천루 속 부자들의 일상 앞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엎드린 1,500개의 판자지붕들이 몰려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소도 없는 불법 건축물.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흘러들어온 사람들. 10가구가 함께 쓰는 한 칸의 화장실. 이게는 참 불편해요. 그게 안 됐어요. 학생 애들 있는데 여기 주소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부에다 주소지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되겠으니까는 그렇게 멀리 가고 예. 그렇군요. 그래. 부산. 관광특구 해운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초고층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 꼭대기 420제곱미터 128평형 최고급 아파트 안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웬만한 가정의 방 개수보다 많은 화장실들과 초호화 가구들은 별천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산의 아파트촌. 10가구 중 2가구가 임대 아파트였던 모라 3동은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수급자하고 일반 비율이 8대2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5대5 정도로 지금 수급자 비율이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머지않아 이곳을 100%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빈민들로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 1명이 450가구를 감당하는 곳에 복지가 정말 있을까요? 이들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자와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던 골목길이 해체되면서 주거지역도 부촌과 빈촌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이중국가의 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를 나누지 않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여 사는데 건축 양식으로 나뉘었었죠. 70년대, 80년대 부자들은 2층 집 살고 가난한 사람은 1층 집 살고, 그것도 안 되면 세대로 살고, 그런 방식이었다고 치면요. 지금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분리된 게 학교가 다시 분리가 돼서 부자들은 지금 유학 가거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자들의 일부 2세들이 특목고나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학교 안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진행되면은 시장 자체가 분리가 되죠.
물론 지구상 모든 나라에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선 미국도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도 남미의 선진국 칠레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양극화는 앞의 나라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빈부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서울 분들, 지역엔 멋진 자연 경관과 맛집도 많은데 살기 좋지 않냐고요? 그럼 왜 직접 내려와 살지 않으시나요? 멕시코시티에서 자동차로 1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남부 치아파스주의 산크리스토발시. 관광객들이 광장으로 모이면서 산크리스토발의 밤은 활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바쁘게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형이며 옷까지 먹을 것을 들고 다니는 이 아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경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O estos cinturones. ¿Cinturones? ¿Cuántos años tienes? 20. ¿Cuántos años tienes? ¿Yo? Ajá. 10. Ah, 10. 한쪽 구석에서는 엄마가 바느질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렇게 만든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꼬박 5시간을 걸어서 이곳을 다녀가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하루 끼니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관심을 보일라 치면 금세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서로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Para hacer un cinturón. 원래 농업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남부 지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급격하게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농가가 주식인 옥수수 재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Maíz es originario más bien de esta región, en que esa es la base de la alimentación de la población mexicana. Hoy somos deficitarios en maíz, tenemos que estar importando. La tercera parte del maíz que se consume en México se importa de Estados Unidos. El frijol no alcanza, es decir, este era un país autosuficiente.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는 마르타 씨의 집도 최근엔 옥수수 대신 커피 재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자들 입으로 들어갈 땐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는데 농가에서는 1kg에 단돈 12페소,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내내 8식구가 농사에 매달려도 흙바닥에서 칠면조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이 남루한 일상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Y no alcanza por el comida, ni todos, ni medicina, ni la ropa, todos. No alcanza nada. No. Ah, no. No es justo. Sí. Lo venden, está muy bajo el precio, pero lo compran para esta familia, está muy alto el precio. Sí. 얼굴의 주름 사이로 멕시코 남부의 뙤약볕과 8식구의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이 가련한 농민 여성 마르타 씨는 이제 겨우 30살일 뿐입니다. 산크리스토발의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 시티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등한 것이라곤 생활고뿐인 치아파스주는 대부분 사파티스타 혁명군이 이미 무장봉기를 통해 점령한 상태입니다. 워낙 높은 문맹률과 영아 사망률로 고통받던 지역인지라 정부보다 혁명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수도권과 미국 인근 북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편 결과 소외받은 남부 지역은 빈곤과 혼돈이 일상이 됐습니다. 부산 빈민가의 골목들을 돌며 종이와 빈병을 주워 모아 연명하는 최상구 할머니. 방 안에는 열심히 모은 빈 상자며 종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열심히 내다 팔아도 형편은 도통 나아지지 않습니다. 25일 때요 지금. 한 25일 모았다고 해? 저 많이 모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어머니? 하면은 근데 이게 만원 넘는 9,000원짜리라니까요. 9,000원. 악수값 내렸다고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던가요?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탓에 이미 인구의 절반이 전체 국토의 10%를 조금 넘는 좁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또 몰려드는 이들 대부분이 학업과 취업을 위한 젊은이들인 탓에 지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중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과밀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환경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다들 서울에서 못 살아 안달입니다. 신성환 씨는 일단 서울 명문사립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는 성환 씨는 서울에 집이 있는 같은 과 친구들보다 학교 생활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는 한 달에 40만 원, 식비도 한 달에 20여만 원이 들어가고 각종 공과금까지 합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돈이 학비 외에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 명절이나 방학 때 고향에라도 다녀올라 치면 매번 왕복 15만 원의 비행기 싹시 필요합니다. 1년으로 치면 1,000만 원의 돈이 더 필요한 셈인데 이쯤 되면 서울도 정말 유학 왔다고 할 만합니다. 성환 씨, 그런데 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세요? 실제 제 친구들 제주도에서 대학을 다닌 친구들도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서울로 와서 직장을 구하거든요. 그것도 아무래도 직장 그 회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도 제주도에 있는 대학 다닌 사람이랑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닌 사람이랑 아직도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서울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잘 봤다 뭐 이러면 당연하게. 역시 그렇군요. 사람 뺏기고 돈도 없는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대형 국제 행사 유치를 지역 경제 살리기 카드로 꺼내들고 있는데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 엑스포,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제로 각 지방은 이미 많은 국제 행사들을 유치했습니다. 평창과 부산은 서로 올림픽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만 해도 이미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에이펙까지 치렀는데 얼마나 더 많은 국제 행사를 치러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이러한 그 엄청난 재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 수혜를 가져가는 그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발업자와 건설업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될 거고요.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도시에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그러한 빈곤계층과 서민들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들이 내세우는 경제 효과 중에 가장 큰 것은 도시 이름을 알린다는 건데요. 사실 지방경제 낙후의 핵심은 우수한 교육기관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지만 지방은 자꾸 엉뚱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 속 두 경제 체제, 한국의 이중 국가 구조는 빈부격차가 지역 간 격차와 만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요.